가정교육에 좋지 못한 것은 서슴없이 거절한다. 초콜릿은 주지 마세요. 자녀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가 진다. 나 또한 우리 아이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가정교육에 대해 남들이 참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의 지침은 부모가 주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 나는 초콜릿 같은 단 것을 절대로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초콜릿을 가지고 와서는 딸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아주머니는 선의의 인사표시를 한 것이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더군다나 단 것이나 자극성 있는 음식은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것쯤은 아주머니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초콜릿은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동양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실례일 뿐만 아니라 냉정한 인상을 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위와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있는 일인 만큼 그때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정교육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키우셨고 내 딸아이도 어머니가 된다면 틀림없이 내가 한 대로 따를 것이다. 이런 행동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준을 어른인 부모가 확실히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부모가 진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녀들은 부모가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심신이 고르게 성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남의 간섭을 받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쪽을 택하기 마련이다. 어린이들은 더욱 그렇다. 만약 부모가 가정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자녀들은 가정교육보다 엄격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기도 쉽고 즐거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남의 간섭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루하루 들인 정성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만다. 빗나간 자녀들을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여태까지 투자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더구나 자녀의 정신적인 성장은 정지되고 말 것이며 그것은 자녀들의 앞날에도 큰 손해를 끼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녀들을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남의 간섭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자녀들은 의지가 약한 어린이로 성장할 위험성이 많아진다. 유대인들은 남들이 완고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거점이 되는 동시에 신념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휴일은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 단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비단 일본을 포함한 동양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 평균 3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없다.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경하며 아버지 역시 한 가정의 중심답게 행동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다음날 해가 지기 직전까지의 안식일에는 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요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부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수 없으므로 미리 모든 것을 장만해 둔다. 또 자동차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을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정통파 유대교인 수천 명이 검은 수염에 검은 코트 차림으로 안식일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이때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걷다가는 돌에 얻어맞을지도 모른다. 설사 돌에 얻어맞았다 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보호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유대인들 사이에는 안식일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서 가장인 아버지는 이날 집 안팎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평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자녀들과 대화할 기회를 갖는다. 아버지는 선생님이기도 하다. 안식일이 되면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을 한 사람씩 방으로 불러서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 공부에 관해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 물론 이런 대화들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한 가정의 가장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 상이 확고하게 확립되는 한편 그러한 아버지야말로 산교육을 행하는 선생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이자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만남은 대개 30분 정도가 보통이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일주일 동안 겪은 일들에 대해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총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또 유대인 아버지들은 평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들 수 있게 일찍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양의 대부분 아버지들은 귀가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자녀들이 잠든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일요일이면 골프나 낚시를 하러 나가버리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안식일 같은 관습이나 규칙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요일만큼은 자녀들과 대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나라 아버지들이나 똑같겠지만 유대인 아버지들은 특히
자녀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배려한다. 아들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차린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완고하고 비타협적인 성격을 크게 걱정하면서 장성한 아들에게 흥분하지 마라. 신중하게 행동하고 교양을 몸에 익혀라. 은인에게는 경의를 표할 줄 알아야 하고 반항적이고 비사회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편지를 끊임없이 보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아버지 상이다. 아버지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이란 있을 수 없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한 계단 올라서라. 공부 잘한다고 좋은 친구는 아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특히 유대인은 친구와의 교제를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나 아무나 하고 교제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유대인은 친구 한 명을 사귀어도 참된 친구를 선택하도록 언제나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친구란 무엇보다 우선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어야 한다. 탈무드에 친구를 선택할 때는 한 계단 올라서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자기 향상에 도움이 되는 친구라면 더욱 바람직스럽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바람직하지 못한 친구일 경우에는 엄마는 그 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한다. 그것은 곧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 올라서서 친구를 선택하라고 하면 동양의 어머니들은 대개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교제하라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친구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자들이다. 무엇보다도 자기는 남과 다르다는 것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비록 식사 때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솜씨가 서툴다 하더라도 남보다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높게 평가받는다. 즉, 포크를 맵시 있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나라 말이라도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극히 단면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공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개성이나 가능성을 이끌어줄 상대라면 역시 한 계단 올라선 친구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부모의 시각으로 자녀의 친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친구에게서 자극을 받아 개성이 연마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싫어하는 타입이라도 반대하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자녀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젖먹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젖먹이를 바깥 세상과 접촉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유대인들은 생후 1년 전후의 젖먹이는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젖먹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일이란 거의 없다. 더구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아기에게도 어른에게도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따금 친구로부터 오늘 놀러 오지 않을래? 라는 청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기와 함께 있어야만 돼 라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때로는 아기와 함께 와도 좋다는 조건으로 초대를 받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데리고 가는 일이 거의 없다. 설사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다를 떨며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그야말로 간단히 커피 한 잔 정도 들고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다. 철없는 아기들은 대개 의자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귀중품이나 깨질 염려가 있는 물건에도 손을 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대를 한 쪽은 물론 아기의 부모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아기 쪽에서 보더라도 자신이 취하는 행동을 모두 엄마가 제지하는 꼴이 되니 이것은 엄마나 아기 또 초대한 주인에게 신경만 쓰일 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다. 그래도 낮에는 간혹 데리고 가는 수가 있지만 밤에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는 일은 결코 없다. 어릴 때부터 일정한 시간에 잠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한다. 자선 행위를 통해 사회를 배운다. 선행은 사후에까지 남는다. 언젠가 한 거리에서 사랑의 열매라든가 신체 장애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동양인들이 이런 자선 활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은 자선 행위같이 남을 위한, 특히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나 신체 장애자에 대한 선행은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예로부터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런 행위에 대한 확실한 가치 기준이 전해져 있는데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우화가 나온다. 옛날 어느 왕이 한 남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곧 입궁하라고 명령했다. 그 남자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와는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두 번째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친구였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이기는 했으나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겁에 질린 그는 무엇인가 문책을 당할 것이 틀림없으리라는 불안감을 가졌다. 그러나 왕의 명령인지라 아니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세 친구를 불러 동행해 주기를 간청했다. 먼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냉정하게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왕궁의 대문 앞까지만 동행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닌 친구는 당연히 같이 가야지. 자네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니 함께 임금님을 만나도록 하세 라며 쾌히 승낙을 했다. 탈무드에 의하면 첫 번째 친구는 다름 아닌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죽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의미하는 것으로 겨우 화장터까지만 동행한다는 의미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가주겠다는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뜻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사후에까지 남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나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선행은 탈무드가 집대성된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재산이나 친척만큼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공공관념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공관념의 결여는 대개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다. 그런 까닭에 사회윤리를 바로 보는 눈이 트이지 않는 것이다. 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또 인류회사에 입사하기만을 바라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남들과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배움과 일과 자선 위에 성립된다. 유대인 속담에 세상은 배우는 것과 일하는 것과 자선행위 위에서 성립된다는 말이 있다. 즉, 인간이란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제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선행위를 할 줄 모른다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았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째다카는 정의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영어로 자선에 해당하는 charity가 라틴어의 베풀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과는 달리 유대인에게 있어 자선 행위는 정의 바로 그것으로 통한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저금통을 사주고 자선을 위해 저축하도록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교회당인 시나고그에 갈 때마다 저축했던 돈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바친다.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과 이 사회가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노인이나 신체 장애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닌 듯 자연스럽게 행하고 어떠한 저항감도 느끼지 않고 사회윤리에 동화되어 가는 것도 바로 이 자선행위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남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행위 역시 선심을 쓴다는 의식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취해야 할 행위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지능개발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겠지만 일찍부터 사회의 그늘진 곳에 눈을 돌리는 지혜를 가르쳐 줌으로써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